자, 제강의 개요 1장. 첫 번째, 제강법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자, 제강이란 얘기는, 선철이나 또는 고철을, 선철은 제선공장은 저기죠. 제선공장은 철광석에서 철과 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제선의 작업이죠.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선철입니다. 선철. 그래서 철광석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철이라고 해서 선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고철은 잘 아시겠죠. 그런 고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원료로 해서 이런 선철도 보면 철광석에서 각종 불순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고철도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산화제를 사용해서 산화제 또는 용제, 기타 탈산제 등을 해갖고 이래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정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효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제강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강의 반응은 여기에 있는 산화제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강 반응은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 제선 반응은 환원 반응이거든요. 요거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강의 반응은 산화 반응이고 제선의 반응은 환원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선철의 특징이 있거든요. 선철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환원해서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불순물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뭐 인, 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특징이 경도는 높은 대신 취약하다. 잘 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강이 필요한 공정이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제강과 제선의 반응,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강의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그 다음에 제선의 반응은 환원의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정말 선철이나 그런 거하고 강하고 어떻게 구분되는가? 요거는 뭐 저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금속재료에서 보면 이게 나오죠. 강하고 주철하고 구분하는 거. 그래서 탄소가 2%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철이 보통 탄소가 여기 있는 선철도 보통 한 3 내지 4%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으로 만들려면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제강법은 종류가 크게 전로라는 게 있고 평로라는 게 있고 전기로가 있는데 이 평로는 이제 요새 거의 안 씁니다. 평로는. 그래서 뭐 평로도 종류가 지멘스로, 마틴로, 산소제강로, 뭐 탄만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전로와 전기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도 이제 아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크식도 간접식이 있고 집적식이 있는데 이제 전기로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크로, 그 다음에 집적 아크로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로 같은 경우는 전로는 저치가 있고 횡치가 있고 상치가 있습니다. 이때 치라는 얘기는 출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출연이라는 얘기는 산화제를 불어넣는 작업을 보고 출연 그렇게 합니다. 출연이라는 얘기는 산화제를 공급하는 작업, 공급하는 작업을 이제 출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때 산화제를 저치하면 아래에서 집어넣는 거고, 예를 들어 로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집어넣는 건 저치, 횡치는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뭐 또는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센 불이 있을 때 옆에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치 같은 거 로 있으면 요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것이 이제 상치인데. 그래서 전로도 대부분 이제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상치 전로를 많이 씁니다. 상치 전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강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제강법 세 가지를. 자, 우선 이제 여기에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LD 전로법이라는 건데, 얘가 바로 이게 이제 상치 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치 전로. 이제 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로가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에 산소 렌스가 있죠. 요 렌스가 이제 파이프인데요. 이 파이프로 고압의 산소로 이렇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산소가 여기 고압의 산소가 뿌려지면서 여기 있는 샘물하고 반응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LD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평모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이런 커다란 고정식 로에다가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용융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 가열을 하는데, 이때 가열이 뭐 중유라든지 또는 중유 같은 거 이런 거 기름이나 석탄 같은 걸 떼서 여기 온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평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한다겠죠. 그 다음에 전기로 이제 에루식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크식이면서 직접 아크식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직접 아크식입니다. 직접 아크식을 보고 에루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극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보통 전극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극하고 여기 있는 샘물하고 여기서 저희가 발생하죠. 스파크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스파크가 상당히 고온이죠. 그래서 이거 원리는 용접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모재를 갖다 대고 용접봉을 갖다 대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 샘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극을 갖다 대고 여기다 전기를 흘리면은 여기서 이제 저 강한 스파크가 나온다. 이 스파크로 녹이는 것이 바로 전기로입니다. 그래서 자, 전로법부터 보면, 전로법은 주원료가 용선과 고철입니다. 용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용선이 있어야 돼요. 전로법은 반드시 용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얘는 이 전로는 아까 여기다가 산소를 불어넣는다고 했거든요. 위에서 불어냅니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서 얘하고 반응하려면 여기가 고체가 있으면 반응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전로는 지금 가열장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가열장치가 없지요. 얘는 아까 여기 별도로 가열장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중유나 석탄을 쓴다고 했고, 얘는 전기로 아크를 하니까 이것도 역시 가열장치가 가능해요. 근데 얘는 가열장치가 없습니다. 가열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액체 용광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용선이 있어야 됩니다. 액체 상태의 용선. 그래서 용선은 액체 상태의 선철을 말한 겁니다. 액체 상태의 선철을 보고 용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온도를 어떻게 올리냐, 이게요. 온도는요, 용선이 갖고 있는 현재 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제성 공장에서 일리 들어오는 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불순물의 연소열. 아까 제강의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면은 산화 반응은 전부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발열이란 얘기는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불순물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저절로 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거의 장점 보면 얘는 제강 시간이 짧아요. 얘는 보통 제강 걸리는데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20분 안쪽. 자,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건설비도 저렴해요. 왜냐하면 이 로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규칙적으로 출강이 가는 거죠. 보통 뭐 20분마다 하나씩. 근데 이제 단점은 반드시 용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분 조정하는 게가 조금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용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분 조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로법 같은 경우는 용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재선 공장이 있는 데서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재선 공장이 필수다. 이게 공장이 필수 있는 거죠. 용선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평로법 같은 경우는 주얼전전 고철을 사용합니다. 고철에다가 그 다음에 산화제로는 철광석과 산소를 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산화제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산소는 다 어디고 기본이거든요. 산소는 기본이고. 그리고 얘는 그래서 별도의 산화제를 안 쓰는데, 얘네들은 별도의 산화제를 뭐 철광석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별도로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로법은 열원이 중연화 아까 가스를 이렇게 쓴다겠죠. 평로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보면 성분 조정이 뭐 비교적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생산 범위도 그 상당히 넓고요. 뭐 기타 각종 원료를 뭐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철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용선을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얘는 전 생산 원가가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연화 가스로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강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외부 연료 이제 아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설비가 또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설비비도 복잡해서. 그래서 요새 이제 이걸 거의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로법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고철이 주얼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용선을 갖다 넣기도 해요. 용선이나 또는 선철을요. 그 다음에 산화제로는 철광석과 산소를 쓰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것이 얘는 전기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 즉 전극의 스파크로 인해서 그 전기 에너지로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전기로법은 온도 조절이나 성분 조절, 이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전로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성분 조절이나 온도 조절이 좀 어려운데, 여기 있는 전기로법 같은 경우는 성분 조절, 온도 조절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 강을 생산할 수 있다. 그 대신 생산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전력비가 고가라 그래요. 그리고 생산성이 좀 낮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보통 생산하는데 한 번 이런 작업하는데 얘는 뭐 보통 한 4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40분에서 2시간. 근데 아까 여기 있는 전로법 같은 경우는 20분 이내에 다 끝난다겠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열원을 공급받지 않고 용선을 정령하는 제강법은 외부로부터 열원을 받지 않는 거니까 여기 위에는 요 전로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주파법 이것도 전기로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로는 이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도가니도 얘도 전기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는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전기로에 해당되는 거죠. 뭐 물론 도가니법은 전기로도 있지만 전기 에너지도 쓰지만 또는 뭐 중유나 가스 같은 걸로 그 온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열원이 필요 없다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죠. 열원이 여기 열원이 용선 자체 열원과 현열과 그 다음에 불순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연소로 그걸로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로법이 되겠습니다.